네, 지역위원회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전관리기구 중에 중앙위원회, 중앙정부의 어, 중앙정부의 중앙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지역인 시도 시군구에도 마찬가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시도 시군구를 합쳐서 있는 그 시도 시군구에 있는 위원회를 합쳐서 지역위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지역위원회 시도 시군구에 있다 그랬죠? 시도지사 하에 그러니까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시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시장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해서 시군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둔다 되어 있죠? 둔다라는 것은 필수 기구라는 거. 자, 시도 시군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자주 이렇게 봐놓으시고 뭐 아까 중앙위원회 심의사항과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지역을 관할하는 재책기관이 수행하는 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재책기관이란 어, 만약에 시도에 있는 재책기관이라 그러면 시도 안에 있는 재책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라 그러면 시도에 있는 재책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겠죠. 여기 재책기관에는 우리가 가목, 나목이 있는데 가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죠. 나목은 또 지방행정기관부터 해서 공공기관, 공공단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재책기관이라 그러면 그러죠. 중앙행정기관 빠져야 하고 시도의 상급 지자체는 없으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군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재책기관이라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필요 없겠죠. 그다음 상급 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에 있는 재책기관까지 시군구에서 뭐 심의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 있는 재책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되니까 어, 그런 의미로 인해서 이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단서 조항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있는 재책기관과 그다음 나머지 남욱에 있는 재책기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위원회 또 사항이 7월 17일부로 또 개정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심의사항이 추가됩니다. 보시면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군구위원회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시도에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위원회에서 그런 선포하는 재난사태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군구에서는 재난사태 선포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부터는 재난사태 선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존에는 재난사태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7월 17일부터는 거기에 플러스 시도지사도 자기 그 시도 지역에 대해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위원회에서는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시군구에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제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역위원회, 시도 시군구위원회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도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니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겠죠. 마찬가지 시군구위원회도 시군구청장이 되겠고. 자,
시도시군구위원회도 우리가 중앙위원회에서 보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누구라 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죠. 또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하급 기구인 실무위원회에서 또 실무적인 협력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시도시군구위원회도 그 해당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일 의안을 사전에 누가 검토하거나 또는 실무기관끼리 협의 조정도 하는 기구를 또 하나 두고 있습니다. 뭐냐?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도시군구위원회.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도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미 기구죠.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성격은 우리가 앞에서 보신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가지를 이렇게 믹서돼 뭐 저기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정위원회 역할과 실무위원회 역할을 같이 겸해서 지역에서는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라는 것, 둘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뭐, 지역위원회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다가 정하고 있다라는 것. 앞으로 보시면 대부분 그 지자체나 시도, 시군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뭐 정의해야 할 사항들은 대부분 다 해당 지자체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지원 또는 지도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뭐 읽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시도위원회와 지자체 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원 및 지도를 한다. 여기 지자체라 그러면 시도, 시군구가 다 포함되겠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해서만, 시군구에 대해서 또 지원 및 지도를 해준다라는 거. 자, 이걸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시군구의 어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원 및 지도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지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도, 시군구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시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근데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 위원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 위원회는 누가 지원한다? 시도지사가 지원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 큰그 지역위원회 빼고 네 번째 안전관리 기구인 재난방송협의회입니다. 재난방송협의회. 재난방송협의회는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면 뭔가 전파를 하고 방송도 하고 해야죠. 그런 재난방송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방송협의회는 마찬가지 중앙정부에 두고 있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가 있고 또 시도 시군구에도 마찬가지 시도 시군구에 재난방송협의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앙에는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임의기구입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어디에 둔다? 중앙위원회에다가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 소속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도 마찬가지 시도 시군구에도 시도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 일명 지역 재난방송협의회도 둘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재난방송협의회나 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전부 다 둘 다 임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망은 뭐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니까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이 재난방송협의회도 7월 17일부로 개정이 됩니다. 우리 재난법은 시시각각 많이 개정이 됩니다. 다른 법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재난법은 어떤 각종 사고라든가 재난이 발생되면 그때그때마다 어떤 대처하는 대책이 생기다 보니까 그 대책들이 전부 다 법에 반영되니까 자주 이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난방송협의회 뭐가 바뀌게 되냐? 7월 17일부터. 자, 우리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나 시도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는 전부 다 임의기구라 그랬죠? 그런데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7월 17일부터는 두어야 한다. 이제 필수기구로 바뀐다는 거. 필수기구로. 시도재난방송협의회도 마찬가지 필수기구로 바뀐다. 근데 시군구는 그대로 임의기구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생기죠.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시도재난방송협의회는 필수기구로 바뀐다는 거. 이런 것도 문제 잘 나오겠죠. 우리가 법이 개정되면 바로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대해서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어떤 인원들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는 거. 우리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인원수가 실무위원회에 있었군요. 예, 재난방송협의회는 25명 이내로. 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위원장이 한 번도 언급이 없었죠. 자, 우리 재난법에서 부위원장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방금 말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부위원장이 있고, 저 보직의 뒷부분에 가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두 개의 이런 기구의 부위원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방송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마찬가지 심의 사항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심의하는 사항은 보시면 뭐 재난방송에 관련돼서 어떻게 전파할 건가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다음 각 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또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 사업자 간에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방송을 할 건가, 재난 방송을 할 건가, 그런 사항, 또 언론에 어떤 내용들을 공개할 건가, 그 다음 재난 방송과 관련돼서 뭐 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방송협의회는 이제 몇 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위원장과 위원은 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재난 방송 같으면 방송 그러면 뭔가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재난 방송의 전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한다라는 거, 위원들 중에서. 자,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예, 위원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뽑는 겁니다. 누군가 뭐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끼리 뭔가 투표를 해서 부위원장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재난법에서 호선은 두 번 나옵니다. 호선으로 이렇게 뽑히는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의 위원장은 호선된다라는 거. 두 가지 사항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호선 딱 하면 이 두 사람만 있다라는 거 딱 알고 계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으로 위원들 구성은 네. 그리고 다섯 개 부처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나 또는 뭐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 해당 기관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한 명, 그러니까 과기부 한 명, 행안부 한 명, 국조실 한 명, 방통위 한 명, 기상청에 한 명씩 각각 위원이 구성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장이 다 자기들 사람으로 뽑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다섯 개의 기관 이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마찬가지 고위 공무원이나 뭐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해당 기관장 추천받아서 과기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 두 번째 사항은 과기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들이라는 거. 근데 과기부 장관이 함부로 독단적으로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임명하기 전에 미리 방통위원장과 협의를 한다라는 거. 예. 또이 방송이다 보니까 과기부 장관이 전담하지만 그래도 방통위 위원장과 뭔가 협의를 해서 위원들을 뽑는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위원들은 사무에 있는 위원들은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 예, 지금까지는 앞에는 전부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었죠. 공무원들입니다. 1호, 2호는 전부 다 위원들이 공무원이고 3호는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 민간인이다 보니까 마찬가지 과기부 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방통위원장과 미리 협의를 해서 누구로 위촉한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자, 민간인들 위촉 대상자들은 누구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 그러니까 뭐 KBS, MBC 뭐 이런 데 있죠. 여기 사업자에 속해 있는 뭔가 재난 방송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단 지역 방송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외된다. 예. 지역 방송 있죠. 우리 뭐 광주 MBC 등 뭐 지역에 뭐 MBC, KBS 다 있죠. 거기에 있는 재난 방송 지기자들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지역 재난 방송 협의회가 있다 그랬죠. 지역 재난 방송 협의회 위원들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굳이 이 중앙 재난 방송 협의회 위원으로 뽑히지 않는다라는 거. 지역 재난 방송 협의회 위원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종편이나 보도 전문 편성에 어떤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에 소속된 재난 방송 총괄자. 뭡니까 이게? 보통 우리 보면 JTBC 뭐 MBN 뭐 그런 또 방송 사업자가 있죠. 그런데도 마찬가지 위촉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는 뭐 학문을 하는 교수들, 조교수 이상. 예. 정교수 이상이 아닙니다. 조교수 이상이라는 거. 조교수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어떤 재난 방송에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대상으로 위촉된다는 거. 자, 여기 조교수 5년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여기 지역 방송 사업자 제외된다라는 거. 자, 위원들 구성까지 다 보셨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재난방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시면, 네, 뭐, 6항과 7항은 뭐, 읽으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 직무 수행 못하면 대리체제 누굽니까? 부위원장이 하게 되겠죠? 자, 회의 소집도 마찬가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라는 거. 다른 뭐 기구들하고 똑같죠? 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의결은 구성원 과출과 출석위원 과찬으로 의결한다는 거. 여기서 제적위원이 아니라 구성원이라는 거.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구성원 표현 두 개 나온다 그랬죠? 예, 여기 재난방송협의회에서 구성원이 있고 또 어디 있었습니까? 실무위원회 있었죠? 실무위원회도 구성원의 과출과 출석위원 과찬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성원 표현은 두 번 나온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와 실무위원회 나온다. 자, 시황은 뭐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예, 민간 전문가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 자, 여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도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한 명. 간사 마찬가지 과기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게 된다라는 거. 자, 과기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과기부도 비상안전기획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이제 과기부 장관이 지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재난 방송 업무가 또 어떻게 보니까 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뭐 읽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위원들한테는 공짜로 시킬 수 없겠죠. 예, 그에 합당하게 수당이나 여비 실비도 주고 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조정실무 재난방송협의회 지금까지 4개 기구였죠. 여기에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당, 여비, 실비를 지급한다는 거. 그런데 그 위원들 중에 공무원 위원들 있죠. 공무원 위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예. 그 공무원들은 원래 뭐 그 본연의 자기 업무니까 업무하는데 굳이 돈 줄 필요는 없죠. 자, 임기 같은 경우에 중앙조정재난방송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뭡니까? 민간인이겠죠. 민간인은 임기가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전임자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보궐위원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중간에 두은 사람들을 보궐위원회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전임자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가 된다라는 거. 예. 자, 여기 보시면 임기에 중앙조정재난방송협의회 뭐 하나가 빠졌죠.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 특징이 있죠. 음, 그래서 뭐 이것을 굳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급된 것은 없지. 예, 실무위원회 뭐 위원들 임기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겠죠. 공무원들 위원은 뭐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할 거고 민간인은 2년 하겠죠. 지금 대부분 다 민간인들의 어떤 위원들의 임기는 다 2년으로 거의 다 나옵니다. 자, 마지막 안전관리 기구인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재난에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 업무를 추진할 때 또 이 민간을 빼놓을 수 없죠. 민간에도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민간과 협력을 또 해서 뭐 뭔가 재난을 예방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 민간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도 중앙에도 있고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중앙민간협력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민간협력위원회는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중앙민간협력위원회도 임의 기구라는 거. 자, 지역에도 시도 시군구에도 마찬가지 지역 민간협력위원회라고 해서 시도 시군구에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지역 민간협력위원회도 임의 기구라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는 누가 구성 운영하냐? 중앙은 누가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는 거.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예,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지역은 뭐 지역위원회 위원장이겠죠. 자, 그러면 중앙민간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편성이라든가 구성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앙민간협력위원회는 민관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민간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도 2명입니다. 공동위원장이었고 위원장이 2명 있다라는 거. 총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거. 자, 숫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몇 명 이내? 예, 25명 이내였죠. 자, 중앙민간협력위원회는 35명 이내라는 거. 예. 자, 그러면 공동위원장 2명은 누가 편성되냐? 자, 민간협력이기 때문에 위원장 2명이니까 민에서도 위원장 1명, 관에서도 위원장 1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의 위원장은 누구?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편성이 되고
민은 누구다? 민간위원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민간위원들 중에서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예, 민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민간위원장 선발 절차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민간이니까 민간위원들 중에서 뽑아야겠죠.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을 해서 뽑힌다라는 것 중요합니다. 사망은 뭐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마찬가지 위원들 구성도 민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이 해당 직책에 있으면 당연히 민간협력위원회 위원이 되는 겁니다. 자, 관은 다 공무원이겠죠? 공무원 편성, 예, 안전예방정책실장, 자연재난실장, 사회재난실장, 재난복구지원국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재난안전관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밑에 있는 예, 실장과 국장입니다. 예, 핵심 인물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모두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러면 민간은 누가 구성이 됐는지 보시면 민간위원은 자, 성별을 고려해서 이 세 가지 유형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민간에서 이렇게 재난 관련된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 대표라든가 또는 전문가, 그다음 학경풍사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공동위원장 한 명이 뽑히는 거죠. 예, 공동위원장. 자, 민간협력위원회, 중앙민간협력위원회 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예, 민간위원은 2년 똑같죠. 이 사항도 앞에서 보셨고 민간협력위원회의 어떤 더 디테일한 세부 사항은 예, 중앙민간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거. 그냥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시행 영상은 앞에서 다른 기구에서도 많이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민간협력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냐? 예,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예, 죄송합니다. 민간협력에 관련돼서 어떤 뭐 활동하는 사항이나 또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협력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언제 하냐? 예, 요 회의 소집이 다른 기구하고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예, 회의 소집은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언제 하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재난. 여기서 대규모 재난이란 중앙대책본부를 도와야 할 정도로 어떤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와, 그다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그 회의를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그럴 때 예, 회의 소집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구에서는 회의 소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나 또는 위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회의 소집을 했죠.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몇 명 기준이 없었는데 이 중앙민간협력위원회만 제적위원 4분의 1이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어떤 기준인 설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죠. 네. 자, 이런 중앙민간협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재난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라든가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밑에 산하에 단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민간협력위원회에는 어떤 단을 두고 있냐? 재난긴급대응단을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긴급대응단도 임의적인 기구입니다. 재난긴급대응단은
예, 중앙인간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그 민관에 있는 사람들로 비슷하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뭐 사람 구하는 일, 그다음 또 재난 예방을 위해서 평상시에 어떤 활동하는 것, 그런 등의 임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재난긴급 대응단이 현장에 급파됐을 때 누구의 지휘 통제를 따라야 하냐? 두 사람의 지휘 통제를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이나 또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우리 뒷부분에 나가면, 아니, 뒷부분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시군구 부단체장이, 그러니까 뭐 부군수, 부시장, 뭐 부구청장이 이 통합지원본부의 장이죠. 통합지원본부가 재난 발생하면 제일 그 재난 현장에 근접해서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그 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긴급대응단은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 통제를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각급 통제단장은 마찬가지 재난이 발생했으면 구조하는 그런 소방 관련 인원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각급 통제단장은 우리는 그겁니다. 재난 현장에서 현장 지휘하는 뭐 소방청장이 나갔다면 소방청장 또는 본부장이 나갔다면 본부장. 예, 보통 소방서장이 나가죠. 예, 실제로는 재난 현장에. 그러니까 거의 각급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데 재난긴급대응단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 소방서장인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 통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긴급대응단은 이 두 사람의 지휘 통제를 따른다라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장 우리 중요한 그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